중국이 원래는 이제 서방 제재에 러시아가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을 상쇄해 줄 수 있도록 중국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의 입장이 바뀌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그거를 에폭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펼친 사람이 안토니오 그레이스포라는 바로 이 인물인데요. 안토니오 그레이스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러시아가 침공을 하기 3주 전에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만났죠. 1170억 달러 이상의 석유와 가스를 거래하는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양국 간의 이 협력 관계는 한계가 없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와 중국 간의 아주 돈독한 파트너십 관계를 아주 대회에 내비쳤는데 2024년까지 양국 간의 무역을 2,500억 달러로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지금 한 상태이죠.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을 해와야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또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수입을 해갈 수 있는 공산품들을 주로 소비제품 같은 것들을 수입해 갈 수 있고요. 중국은 또 밀 같은 식량도 러시아 측으로부터 또 수입을 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양국 간의 공조가 아주 친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이 나왔고, 이것이 결국에는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지금 제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러시아가 타격을 덜 받기 때문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 미국도 지금 시진핑한테 너 러시아 도와주면 재미없을 거야 라고 엄포를 놓았고, 지금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같은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 분석가인 그레이스포는 중국이 당시 침략 사실을 알고 경제적 지원의 형태로 모스크바를 돕겠다고 약속한 것일 거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전이었지만 이왕 전쟁을 벌일 거면은 베이징 올림픽 끝난 다음에 벌려라 라고 조언을 했을 정도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전쟁을 벌릴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거 전쟁 벌리면 나토가 가만 안 있을 텐데, 분명히 당신을 어렵게 만들 텐데, 그러면은 나라도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두 손을 아주 확 잡은 그런 상황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레이스포는 에폭TV의 금단의 뉴스, 포비든이라는 금단의 뉴스에 출연해서 그들이 베이징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올지도 모르는 제재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방패를 세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정권이 서방의 제재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을 못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제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레이스포는 제재가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이 규모와 효과 면에서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러시아에 가해지는 경제적 피해는 러시아 경제에 비하면 완전히 재앙 수준이다라는 거죠. 일부 러시아 대부 업체들이 글로벌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에서 손을 떼고 다른 무역 금수 조치와 서방 기업들의 이탈로 러시아 경제의 30에서 40%가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종합하면 그레이스포는 러시아가 7천억 달러 이상의 경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천억 달러라는 규모는 러시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6천억 달러로 능가하는 규모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큰 경제 제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반면 중국은 이러한 손실을 메꿀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레이스포는 양국이 향후 5년 동안 교역량을 4배 늘려서 4천억 달러 규모로 늘리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또 중국이 러시아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오고 1,000억 달러 이상의 석유를 사오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러시아에 발생한 손실을 중단기적으로 메우기 힘들어 보인다. 중국이 도와주는 것만 가지고서는 러시아가 손해보는 걸 메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이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피하도록 계속 도와준다고 하면 제재의 표적이 중국이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서방이 중국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맞서겠다라고 용기를 낸다면, 뭐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종류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같은 종류의, 러시아에다가 제재 가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중국은 정말 심각해집니다. 무역 끊어버리겠다. 중국에 들어가 있는 외국 기업들 다 자기 나라로 돌아와라.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은 진짜 심각하죠. 예. 이제 그런 일이 과연 벌어지겠느냐? 물론 이분의 가설입니다. 이분의 가설.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에너지 의존도만 의존도가 아니거든요. 중국을 생산기지로 해놓고 얻는 이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그걸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분의 가설인데 하여튼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중국이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지금 입장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들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결국은 중국이 러시아 도와주는 데서 손을 뗄 것이다 라는 게 이분의 결론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과 유럽 모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과 무역을 거부하고 대만, 일본,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 대상국인 경제 대국들도 말할 것 없이 그들과 무역 거래를 단절한다라는 걸 가정한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랑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대만은 뭐 메이비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도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좀 씁쓸하겠으나 한국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국이 과연 중국을 끊어내버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분의 가설이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 게다가 중국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업들 다 그 나라에서 철수해라. 더 이상 중국에서 사업하는 거에 대한 모든 혜택을 다 중단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해 버릴 가능성은 있죠. 중국한테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인건비가 싸서 웬만한 공장에 뭐 몇만 명씩 일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옛날에 코미디언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우리 연변에서는 말이죠 모르면서 했던 개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막 몇천 명씩 일하는 공장들이 뭐 즐비합니다. 전국에. 예, 인구가 진짜 많다라는 걸 실감을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렇다 보니까 공장 한두 군데 이렇게 막 철수하고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실업자 가족들이 뭐 몇십만 명씩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될 수는 있죠.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할 때 중국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서 서방의 대응 강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레이스포의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약한 반응을 보인다면 중국은 러시아 제재에 대한 회피책을 강화할 것이고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러시아를 도와주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러한 회피책을 더 많이 할 것이고 그것은 많은 제재를 무효화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제재하는 이것을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제재를 펼쳐야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로 서방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그런 강도 높은 제재를 펼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서방 세계의 승리로 이 전쟁이 마감될 가능성도 뭐 있습니다. 중국의 도움이 없이 러시아가 홀로 싸우기에는 좀 벅차죠. 예, 그러기에는 사실 좀 벅찹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됐건 간에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쪽이니까 무엇이 됐든. 근데 어쨌든 재미있는 가설이 나왔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초점을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국제사회가 중국을 조이는데 초점을 좀 맞춰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건 분명해 보인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